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 가소성과 우리 뇌의 수동뇌, 자동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처음에 이 코딩을 할 때 겪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런 게 왜 발생하고 그게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수반이 돼서 레벨업을 많이 해야 고연봉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고연봉 개발자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뻔한 거 있어. 뻔한 거 저도 프리랜서 오래 해서 아는데, 이게 뻔한 거 그냥 비슷하게 개발해서 이렇게 공장용으로 만들어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업력도 있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좀 위태위태한 게 있어요. 왜냐면 내 기술이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 그렇게 벌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산성으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발자가 된다는 건 사실 흔한 개발자가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렇게 되려면 계속 더 발전적이어야 되고, 남들이 쉽게 범접하기 힘든 정도의 정통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 피지컬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뇌가 그거를 어려운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뇌가 꽤나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코딩을 처음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우리는 수동뇌, 자동뇌 모두가 있다. 수동뇌 상태는 똑똑하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고, 자동뇌 상태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운전 같은 거 계속 하면서 친구랑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몸은 그 습관화된 어떤 자동뇌 상태의 입장에서는 운전하면서도 그 충분히 다른 거를 조금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자동뇌 상태예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오래 하면은 좀 점점 더 편안해지는 게 자동뇌 상태거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익숙하게 만드는 습관 사이에서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습관들을 자동뇌 상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뉴 사이언티스트 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이거 제가 그냥 번역기 돌려서 어색한 거예요. 당신의 자동 조종 모드는 진짜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그 기사인데, 어, 우리의 자동 조종 모드는 기본 모드 DMN이라는 일련의 뇌구조에 의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운전할 때가 예시죠. 이렇게 예시로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지금 2017년도에 나왔지만, 사실 이게 되게 이제 지금은 되게 보편화가 됐거든요. 많이 퍼져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자동뇌라고 하는 바구니에 수동뇌를 통해서 좀 찍어보고 맛도 보고 한 다음에 자동뇌 상태로 이제 옮기는 거지. 그런 연산을.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게 신경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은 여기는 이제 한글 위키, 요거는 이제 영문 위키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뽑아온 건데, 신경가소성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이다. 폭넓게는 어떤 유전자형의 발현이 특정한 환경 요인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신경들이 서로 그냥 발전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하는 행위에 따라서 점점 이제 뇌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행위에 유리하게끔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뇌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연구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뇌의 많은 측면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저도 이제 안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거지.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신경가소성이 저는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던 연산을 뇌로 한 다음에 코드를 짜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코드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 분석을 딱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려야 되거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짜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가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CPU의 캐시 메모리처럼 내가 어떤 걸 기억하는데 엄청 큰 용량은 필요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짜지겠지라고 계획을 했던 거를 꾸준히 기억하면서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런 게 되게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유난히 개발자들한테 많은 연산인데, 그런 자극들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그런 어려운 자극들을 꾸준히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게끔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우리 몸이 진화하려면, 그러니까 진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몸이 그렇게 뇌가 변화하려면 결국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느껴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거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게임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이게 너무 막 바뀌는 거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후자는 사실 쉽지는 않고, 코딩이 재밌어지려면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면서 좀 재밌거든. 근데 그 정도 되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진입장벽이 넘을 때까지는 우리가 좀 버티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뇌가 조금씩 근육이 변화하듯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육 같은 경우도 내가 그 근육 내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데미지가 오고, 그러면은 그 몸이 바뀌려고 이제 근성장을 다시 하려면 이제 뭐 근육이 찢어진 다음에 다시 그 안에 또 새로운 단백질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아미노산도 있고 뭐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 일곱 가지인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근육이 막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뭐 대충 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근육이 다시 생성이 되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우리 몸에 데미지 근육통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뇌도 진짜 뇌절이 와요. 진짜 막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복잡한 것 짜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어느 순간 그런 시스템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웬만한 코드나 웬만한 작업들은 그냥 금방금방 하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는 올라오셔야 새로운 기술도 빠르게 습득을 하고, 사실 같은 실력이라도 옛날 기술, 뻔한 기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거, 그리고 개발자가 수요는 되게 많은데 공급이 되게 부족한 시장에 빠르게 적응한 개발자는 같은 실력이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연봉이 많이 납니다. 막 2배 이상 날 때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운 좋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 빨리 개척해서 빨리 돈 벌어서 그 분야에 뭐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전문가가 없을 때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고 네임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변화하는 거, 우리 뇌는,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그거에 맞춰서 또 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야. 존나 열심히 하든지 그냥 아예 안 하든지. 아예 안 하고 그냥 노숙자로 살든가, 왜 그렇게 살든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삶이라면.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걸? 그 많은 노숙자분들도 보면은 자기가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더라고. 나 또 노숙자 그런 유튜브, 노숙자분들 인터뷰하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자기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어. 그래서 마냥 욕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이왕이면 또 파이팅 해가지고 좀 그래도 그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니까 남들에 비해서 너무 불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저도 꿈이니까, 그 정도 되면 다들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발전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인간은 고통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아오게끔 몸이 적응되어 있으니까, 찬물 샤워라든지 어떤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우리 몸에 약간 어느 고통을 주는 행위들 있죠. 우리 몸의 호르몬을 뿜뿜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같이 반복을 하면서, 심지어 웃긴 게 피부과 가도 여드름 흉터가 제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파인 흉터가 많아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프락셀의 원리도 그 안에 상처들을 이렇게 내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상처를 내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상처 부위의 주변 부위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그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는 원리 때문에 다운타임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그거 말고 서브시전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심하게 파인데 막 그쪽 뒤쪽을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 진피랑 표피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상처들은 이거를 이제 칼로 떼주는 거야. 이쪽을, 요 사이를 떼줘가지고 이렇게 떼주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퍼렇게 먹는다잖아. 막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어떤 우리 몸이 존나 게으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데미지를 입혀서 크리티컬하게 느끼면 그거를 우리 몸이 회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약간의 데미지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멋지고 좀 간지나게 사는데 아주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적응이 안 된 사람일수록 힘들겠지. 그래서 뭔가 의지 있게 잘해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런 고통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이렇게 해킹을 해주면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를 굉장히 윤택하게 살 수 있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얻어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